기재부는 대통령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5차 재난지원금이 80% 선별 지급으로 정해졌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고 기재부가 이를 번복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기재부의 선별 지급 강행 입장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2월 전국민 위로금 검토를 말씀하셨고 이후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기재부는 독립기관이 아닙니다. 지휘권자인 대통령님의 지시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는 국민들의 원성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기재부에 당부드립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지휘권자의 뜻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보훈단체장 초청 간담회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상위 공경회 경기도 지부 등 11개 보훈단체 지부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지사는 이날도 청상황실에서 도내 보훈단체장들을 만나 전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정말로 인정하고 기록하고 보상하고 예우해야 한다며 다음에 어떤 국난이 닥치더라도 사람들이 흔쾌히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훈에 대한 예우는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사정상 보훈단체 또는 유공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100% 다 드리지 못하는 점들이 아쉽기는 하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용환 경기도 보훈단체협의 회장은 매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과 이상을 높여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다음은 경기도 여성가족정책발굴 포럼 종합 발표회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 관, 학이 공동 발굴한 경기도 여성가족 정책에 대해 적극 수용해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2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상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정욱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여성가족정책발굴 포럼 종합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시민사회,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 민, 관, 학이 함께 경기도 여성가족정책발굴 포럼을 진행하면서 발굴한 신규 정책 과제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공정성은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인데 가장 심각한 영역이 아마도 성평등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만들어주신 자료는 열심히 보고 저의 평등에 대한 관점이나 성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높이는 기회로 잘 활용하겠다면서 경기도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은 적지만 실행 가능한 정책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채택,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은 성, 재생산 건강권 존중, 가족 다양성 보장 성별임금 격차 해소이라는 청년 여성 성평등 환경 구축, 공적 아동 돌봄 체계 강화, 위기, 아동 청소년, 안전망, 강화 등 6개 의제로 구성됐다. 의제는 오랜 사회적 요구가 있었지만 해결의 진척이 미진했던 분야 혹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비해 행정이 발 맞춰가기 어려웠던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발표회는 그간 의제별로 여러 차례 진행된 포럼에서 도출한 내용을 각 위원장들이 발표한 뒤 경기도의 정책과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 재생산 건강권 존중 의제의 위원장인 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시어의 나영 대표는 그간 우리나라가 성, 재생산 건강권을 국가 주도의 인구 정책의 목적으로 접근해온 점을 지적하며 법제도 및 추진체계 정비, 온, 오프라인에 관련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가족 다양성 보장 의제의 위원장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연구위원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배제하고 있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한부모 기본소득과 1인 가구 주거 공동체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각종 경기도형 시범 사업들을 제시했다.
성별임금 격차 해소 의제위원장인 안산여성노동자회 이현선 대표는 OECD 가입국 중 성별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내 현실을 짚으며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제도화하는 방안과 고용상 성차별 구제 절차를 실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하는 청년 여성 성평등 환경 구축 의제에서 위원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영미 교수는 기존의 청년정책, 여성정책, 노동정책이라는 각각의 범주에서 주변화되고 있는 청년 여성 노동자의 현실에 주목하며 이들의 당사자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사업과 경력 보유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했다. 공적 아동 돌봄 체계 강화 의제의 위원장인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수정 교수는 초등 돌봄의 수요 공급 불균형과 부처별로 분절적인 공적 돌봄 체계를 지적하며 아동의 기본권으로서 보편적 돌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종 체계 정비와 기존 돌봄 정책의 확대 및 개선을 주문했다. 장 교수는 근본적으로 학교 수업 시간 정상화 및 노동시간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위기 아동 청소년 안전망 강화 의제의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최순종 교수는 위기 아동 청소년이 최초 유입되는 보호체계에 따라 정책과 자원이 불균형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제안했다. 도는 포럼에서 발굴한 각종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도정에 반영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법제도 및 추진체계 개선 등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다음은 원스톱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타 기승하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금융소외계층이 단 한 번의 신고로 피해 구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불법 대부업으로 막다른 곳에 내몰린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또 차원의 관련 시스템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지사는 지난 3일 불법 사금융 근절 및 금융소외계층 보호 긴급대책회의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 스스로 신고토로 규도하고 법적 금융 지원도 한 번에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금융소외계층이나 이를 목격한 도민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신고, 제보를 하면 피해 상담과 더불어 불법 대부업체 수사, 피해 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비밀 보장을 받으면서 보다 편리하게 신고, 제보를 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이용한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기능도 개설했다.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피해 내용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 후 불법 대부업자 및 대부행위가 특정되면 이를 토대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피해자에게는 경기극저 신용대출, 제도전론, 소상공인 자금 지원, 재무상담 등을 지원해 금융소유계층이 불법 사금융을 다시는 이용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다. 또한 신고 내용이 행정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불법 사항으로 확정될 경우 불법 사금융 근절에 기여한 도민에게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과 표창 수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불법 사금융 신고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센터를 중심으로 불법 대부업 광고 이용 전화번호 중지, 불법 광고물 수거 전담반 운영 등 불법 대부업 피해 사전 예방 활동에도 힘쓸 방침이다. 도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간 부서별로 분산돼 추진하던 불법 사금융 대응 업무를 통합, 불법 사금융 범죄 사전 예방과 단속, 처벌과 피해 구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불법 신고 피해 신고 전담 TF를 구성 운용할 방침이다.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 광고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또는 경기도 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